자, 이제 마지막 법 하겠습니다. 자, 법 이름을 잘 보세요.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말한 거죠. 이게 예전에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대통령이 유달리 실명을 좋아해서 금융실명제 만들고 이게 일종의 부동산 실명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말라는 거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 더 줄여서 부실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먼저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해요.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갑이 부탁한 사람 신탁자, 을이 부탁받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둘 간의 명의 넘기로 약정하고 을 앞으로 물권 변동했죠. 그럼 이게 효력이 있는 가 없는 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다 유효를 했는데 이 법을 만들면서 이제 무효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저 명의태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다 원칙 무효고 형사처벌 됩니다. 단 이 선이란 말이 없어요. 비통착사강은 선의 삼자라는데 여기는 선이란 말이 없으니까 악의 삼자에게도 대항을 썼습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악의도 보호가 돼요. 악의도 엄청난 특징이 있고, 그 다음 예외가 있는데 종중이 종중회에 가거나 법률상 배우자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이때는 언제나 유효가 아니라 탈법이나 탈세 목적이 없을 때, 예외적 유효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거 아니면 다 무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요. 원칙 다 무효죠. 근데 이 수탁자 을이 갑을 피신하고 병에 팔아버리고 등기합니다. 그럼 병은 악의여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앞사람 무효더라도 그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가 없기 때문에 악이더라도 0이 100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단 물론 이자가 매매계약에 적격 가담하면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안 것 가지고는 유효. 이중매매랑 흡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부충상이 있죠. 이 부충상 이제 마지막 페이지 부충 17번 보는 겁니다. 그중에 아까 1번 실명보 최후걸자 방금 다 했어요. 방금. 다음 이제 2번 무효인 명의신탁과 밑에 3번 유효인 명의신탁, 이거 두 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일단 프린트 보고 책은 가볍게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자간에서 원칙 무효인 경우, 우리 책이 2번 무효입니다. 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명의신탁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럼 둘 다 원칙 무효죠. 왜 무효죠? 왜 무효예요? 원칙이 무효니까. 더 구체적으로 종중이란 말 없죠. 법률상 배우자란 말 없죠. 종교단체 없죠. 그럼 예외적인 세계 없죠. 그럼 원칙 다 무효. 그럼 갑이 소유자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근데 을이 안 넘겨주네요. 자기가 소유자라면 우겨요. 그때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는 유효일 때 하는 거죠.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대신 갑이 소유자, 갑이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로 등기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해지 X 무효니까. 근데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한테 얼른 팔아버렸네요. 팔고 등기 넘기면 이제 앞사람 무효이더라도 아까 특징 이 악의도 보호되죠. 악의여도 0이 100으로 소유권 체감합니다. 단지 만약에 적격가담하면 103조 무효라고 했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프린트는 3번 유효. 이제 예외적 이유가 있는데 갑부동산 을과 명의신탁 작정을 하고 등기했어요. 이게 다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죠? 종중이 맡겼거나 법률상 배우자거나 종교단체 탈세의 목적 없을 때 유효.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을 등기 유효죠.
그럼 이 유효일 때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옵니다. 그럼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갑, 신탁자. 근데 대외적으로는 을 등기 유효니까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걸 명확히 나누셔야 돼요. 아까 무효일 때는 이런 거 없어요. 무효일 때는 신탁자만 소유자,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둘끼리는 갑, 유효니까 제3자에게는 을 되는 겁니다. 유효일 때만 나눠요. 그럼 지금 갑이 소유자죠. 을이 등기를 넘겨야겠죠. 을이 안 넘기네요.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유효니까 이제 해지하고 등기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을이 병한테 팔 수 있죠.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이에요. 왜 그러죠? 이제 실명부 특칙이 아니라 앞사람 100이잖아요. 100. 100이니까 당연히 100 취득합니다. 실명부 특칙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정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위조해서 등기 딱 해둡니다. 그럼 무효등기 말소하겠죠. 누가 말소해야 돼요? 을만. 제3자한테 을만 소유자. 갑은 못해요. 갑은 못합니다. 갑은 하려면 을을 대위에서만 말소해야 되고 누가 을이 말소 청구나 말소 청구 똑같은 게 을이 진정 명예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못한다. 갑은 을을 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점유한다. 그럼 쫓아내야겠죠. 누가 반환 청구해요? 을만 불법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자간에서 무효, 유효 정확히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자, 기본서는 716페이지 상단에 1번 개념 있습니까? 개념은 두 줄만 체크하세요. 밑에 파란색 3번 명의시설 중에 제외 동그라미 제외되는 게 있는데 밑에 박스에 제목만 밑줄 1번 양도담보 2번 가등기담보 두 개는 유효고 아까 가등기 담보법으로 가요. 3번 상호명의신탁 구분서적 공유 유효라고 이미 공동소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넘깁니다. 이제 718페이지 상단에 4번 있습니까? 밑에 법 8조에 있어요. 법 8조 다 체크하세요. 다 체크. 1호에 종전 동그라미, 2호에 배우자 동그라미, 3호에 종교단체 동그라미. 그 밑에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 양괄호 2번 사실혼 동그라미 두 줄 체크. 법률혼만 보호돼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은 거 보호 안 해요. 혼인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만 보호한다. 오른쪽 페이지 02번 명의탁 효력이 있습니까? 법 4조 보세요. 1항 명의시사 약정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무효란다. 2항 명의시사 약정에 따른 등기 동그라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무효 동그라미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까지 보세요. 차 읽은 것만 밑줄 알았죠? 3항 1항 2항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밑에 네모 1번 이자간 무효 명의탁이 있습니까? 넘기시면 720페이지 1번 당사자 관계는 양가로 1, 2, 3, 4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1, 2, 3, 4 다 체크. 특히 2번 명의신탁의 물권변동 불법인 거 103자 아닙니다. 우리 103자 아닌 거 기억납니까? 103자 아닌 거 강강허신조 기억나요? 강강허신 명의신탁 103자이다.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고 103조 무효 아닙니다. 파랑색 2번 제3자 효력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2자간이었고 오른쪽 페이지 이제부터 3자간입니다. 자, 2번 중간 생략형 나옵니까? 가로 열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칠번 보세요. 이건 자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겠다 해서 등기 명의신탁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어요. 자,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입니다. 즉 내가 부동산 사면 네 명의로 등기하자라고 약정했어요. 그 병에게 X가 있는데 병과 X를 매매합니다.
그 병한테 그랬죠? 제가 돈 드리면 등기는 을한테 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병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왜 무효예요? 왜? 원칙 무효. 그리고 아까 둘 간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원칙 무효. 그럼 소유자는 병이네요. 그러죠? 그리고 매매는 유효예요. 아무 말 없으니까 유효. 그럼 갑은 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등기를 취득할 지위에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이 바로 등기 말소라든가 부당이득 원인으로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물권자 아니니까 직접 청구 못해요. 그리고 무효니까 을이 얻은 이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부당이득 파는 청구를 이유로 등기 청구 못한다. 누가 소유자죠? 병이 물권자 소유자니까 유효이기 때문에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병이에요. 죄송합니다. 병이네요. 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한다. 병을 대위해서. 매도인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요. 근데 이제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 특징. 수탁자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아까 선의가 없으니까 악의도 보되는데 악의도 보. 그래서 영입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책에 체크합니다. 지금 721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1번 매매는 아까 유효죠 유효.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 2번 세 줄 체크. 2번 명의시탁 무효죠. 두 줄 체크. 3번은 제목만 밑줄. 물권 변동 무효 즉 등기 무효이다. 제목만 밑줄. 넘깁니다. 다음에 양가로 2번 신탁자 갑의 소유권 회복 방법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신탁자는 동그라미 쳐요. 매도인을 대위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병을 대위해서 수탁자 등기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만 밑줄. 동그라미 2번도 제목만 밑줄.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수탁상대로 직접 소유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목만 밑줄. 어떻게 한다? 매도인을 대위 말소.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네모 3번 이제 계약 명의신탁 있나요? 잘 보세요. 여기 이 등기 명의신탁은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매매도 신탁자, 돈도 신탁자가 다 줬죠. 수탁자에게는 껍데기 등기만 맡겼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뭐만 맡겼다? 등기만. 근데 여기 제목 보세요. 3번은 계약까지 다 맡긴 거예요. 수탁자에게 뭐까지? 계약까지 다 맡겼다. 해서 위명, 뭐든지 다 위임했다. 다시 신탁자가 다 했죠.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등기명의 신탁. 근데 계약명의 신탁은 수탁자에게 뭐든지 다 맡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항상 소유자는 병으로 거의 나옵니다. 왜냐하면 갑이 제일 먼저 을을 찾아놓고 병을 만나겠죠. 시간 순서상. 그러니까 매도인이 대부분 병이 나와요. 병.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바빠서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 을가 네가 대신 사주라고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네가 대신 사라고 돈까지 다 줘버려요. 수탁자에게 돈까지 다 줍니다. 돈. 그럼 돈 받아서 누가 매매해요? 수탁자가 매매하죠. 그러니까 계약까지 다 맡겼죠. 돈 누가 줘요? 을이 돈 주겠죠. 그러니까 등기도 을한테 바로 이러고 오면 등기도. 그럼 이건 둘이 하지 말았는데 무효죠. 종중 배우자는 무효죠. 근데 보세요. 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까요? 보통 모를 거 선일 겁니다. 선이. 왜냐하면 돈 받아서 돈 누가 줘요?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러니까 병이 보통 이런 거 모르겠죠. 그럼 병이 선이라면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행동, 병이 이거 한 거 아니죠. 병이 한 행동, 이게 유효가 됩니다.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들은 하지 말한 지에서 무효예요. 선의병이 한 매매와 물권 변동이 유효가 돼요. 그럼 우리는 확정적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을이 소유자라 병도 이제
부동산 뺏어갈 수 없고 갑도 부동산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 소유자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소유권 취득했는데 누구도 돈을 취득했죠? 갑도. 그러니까 갑은 우리 소유자라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 못하지만 내가 준 돈, 이 돈 돌려달라고 우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넣을 거니까 달라 못하고 부동산이 아니라 이 매수자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 X.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 X 외웠어요. 뭐라 외웠죠? 보증금, 권리금, 복. 기억납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시인 외웠죠? 기억나죠? 이 신이 명의신탁. 여기서 또 써먹을지 몰랐죠? 그러니까 제한기법 이력이 훌륭합니다. 민특법까지 다 커버. 그래서 달라 할 수 있지만 이건 매매대금이라 매매대금 유치권 X.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이제 팔 수 있잖아요. 팔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악의도 유효죠. 자기 거니까 100이 100으로 당연히 유효. 악의여도. 그럼 여기서 혹시 병이 악이라 해보세요. 특이하게. 병도 둘 간의 약정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럼 보호할 사람 한 명도 없네요. 그래서 그때는 무효가 돼, 무효. 그럼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보호할 사람 없으니까 얘도 무효가 돼요. 무효이더라도 정에게 팔면 특칙 0이 100이 되는 거죠. 수탁자 무효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썼으니까. 아무튼 정은 확정적 다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이 선의 악의를 나눠야 돼요. 그럼 723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매도인 자 선의 동그라미. 그럼 양가로 1번 매매계약 유효죠. 그래서 매도인 병과 수탁자 을 간의 매매계약 유효하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 을로 소유권 등기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 제목만 밑줄 밑에 안 봐요. 양가로 3번 신탁자 권리주장 동그라미 2번 신탁자 값은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파는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잘 보세요. 밑으로 둘째 줄 제일 끝에 수탁자는 보여요. 수탁자을은 다음 그 아랫줄 중간쯤에 명의신탁자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동그라미 매수자금을 부당히 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자 갑은 수탁자을에게 매수자금 동그라미 매수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 부동산을 을 거니까 여기 유효.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고 내가 준 매수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줄 체크하세요. 그럼 둘째 줄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까지. 오른쪽 페이지 옵니다. 중간에 파란색 2번 매도인이 악이 동그라미. 그 아래 동그라미 양괄호 2번 그럼 매매도 무효고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다까지. 우리 책이 없지만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무조건 취득한다. 유효도 100은 100 취득하고 무효도 0이 100으로 취득한다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 4월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수업 없습니다. 다음 주 5월 달에 이제 요약집 수업하는 겁니다. 다음 주 없어요. 꼭 지금까지 수업 안 들으시다가 다음 주에 왜 강의 안 올라오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좀 밀린 거 공부 좀 하시고 5월 달부터 새롭게 요약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기일강 수고하셨습니다.